존경합니다 여러분, 아버지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투할아버지 보쌈을 완벽하게 능가하는 아주 정말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육질은 살아있는 마법의 보쌈,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보쌈을 삶겠습니다. 그 전에 재료 소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. 삼겹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 국내산 삼겹살 사용하시면 뭐 가장 좋겠죠. 근데 국내산 삼겹살이 비싸니까 못 먹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에게는 독일산보다는 조금 비싸도 칠레산을 무조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독일산이랑 이 칠레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칠레산이 조금 더 비싸도 이 지방층이 있어요. 그래서 보쌈을 삶아 먹기에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. 뭐 국내산이 하나도 솔직히 안 부러워. 저는 일부러 칠레산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, 이 지방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드럽고 맛있는데 독일산은 삶아 놓으면은 그냥 다 전체가 다 고기야. 지방이 안 보여요.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딴 나라 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, 요거 두 개를 엄청난 팁들과 함께 삶아 보겠습니다. 물론 삶고 나서도 특별한 팁이 있죠. 물입니다. 물을 계량을 해서 3리터를 붓겠습니다. 3리터를 넣고 여기 어떻게 하냐, 물이 끓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불 켜기 전에 바로 고기 먼저 투하. 첫 번째 맥주입니다. 맥주 아무거나 다 돼요. 광고 아니고 아무 맥주나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주 준비합니다. 얘네들이 굉장히 특별한 킥. 두 번째입니다. 첫 번째 뭐냐, 차가운 물부터 그냥 고기를 넣는다는 거지. 맥주입니다. 맥주를 콸콸콸콸 2컵. 여기에 좋아하시는 소주 아무거나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. 5테이블스푼입니다. 이렇게 하면은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나중에 정말 맛있게 될 거예요.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? 한식 조리기 능장한테 배웠어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인, 이 영상을 찍을 때쯤이면 이미 나왔을지도 모르는 그 유명인, 임성근이야! 임성근 형님이 필살기라면서 알려준 거예요. 해먹어봤는데 죽이더라고.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없죠. 무조건 다 까발리고 공개하는 거야.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간은 뭘로 할 거냐? 된장이 하는 작용이 뭔데? 뭐 잡내를 잡아주고, 잡내는 얘네가 다 잡았어. 내가 볼 때는 잡내가 난다면, 국내산 같은 경우는 그냥 맹물에다 삶아도 엄청 맛있어. 무슨 잡내가 난다 그래? 난 잘 모르겠으니까. 신선하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. 잡내를 잡기 위해서 된장을 넣는다, 그거는 뭐 취향 차이고, 고기에 간을 한다,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취향 차이입니다. 오늘은 된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소금입니다. 소금, 굵은 소금, 꽃소금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. 2테이블스푼입니다. 그리고 설탕입니다. 설탕 달아진다고? 전혀 안 달아져요. 설탕 3테이블스푼입니다. 얘네들이 맛있는 육즙이 빠지는 게 아니고, 만약에 지저분한 핏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빠지는 데 조금 도움을 줄 거고, 간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거고, 여러가지. 요거는 저의 팁입니다. 아부장의 팁. 야, 보쌈이 그래도 한방 냄새도 좀 나고, 약재도 좀 넣고, 황기, 뭐 당귀, 감초, 계피 이런 거 정도 넣어줘야지. 응, 알았어. 쌍화탕입니다. 쌍화탕. 얘 미치면 곡대 미쳐. 쌍화탕 성분표 보면은 다 들었어. 뭐 어이없겠지만 원래 제가 좀 어이없긴 하죠. 그래서 아부장이니까 한 병 시원하게 넣어줍니다. 그냥 불 켜줍니다. 불 켜고 일단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. 끓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끓었다. 끓기 시작하면 볼 것도 없이 타이머를 25분에 맞춥니다. 그리고 그냥 센 불 빠글빠글로 25분을 끓여줍니다. 타이머가 울리면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. 맛있는 거 먹으려면 들어가는 게 간단하잖아. 그 대신 핏물 같은 거 떠있으면 건져도 된다. 근데 국물 먹을 거 아닌데 뭐 굳이 건져야 되나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네, 굳이 건질 필요는 없지만 이 고기에 혹시라도 막 묻으면은 지저분하잖아요. 그런 거 정도를 방지를 하겠습니다. 많이 건질 필요 없고 한 번 정도 건지면 끝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바로 꺼주고, 불을 바로 줄여줍니다. 어떻게? 중불로 바글바글. 아까 빠글빠글, 지금 중불 바글바글. 타이머 바로 15분을 맞춰줍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어려운 작업이에요. 이 숟가락이 구부러질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작업. 이 고기를 앞뒷면을 한번 바꿔서 뒤집어줘요. 어렵다. 큰일 났네. 이거 못하시는 분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5분 있다 뵙겠습니다. 자, 다시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꺼주고, 그리고 이번에는 바글바글 아니고 보글보글, 약불로 보글보글을 맞춰줍니다. 타이머 스타트하고 10분을 기다려줍니다. 마찬가지로 한 가지 작업, 어려운 작업이죠. 뒤집어줍니다. 튀김도 그렇고 이런 삶는 것도 그렇고 한 번씩 뒤집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튀김도 그래요. 나중에 해볼게. 약불로 줄였을 때 마지막으로 만약에 뚜껑이 있으시다면 뚜껑을 덮어줍니다. 보글보글에서는 뚜껑, 약간 스팀의 효과도 내면서 마무리로 골고루 쪄지기도 하고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10분 후에 뵙겠습니다.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끄고,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. 다시 타이머를 마지막이에요. 15분을 맞춥니다. 그리고 불을 끄고 뚜껑 닫고 그냥 기다려요. 밥 짓듯이 뜸들이는 시간, 이 마지막 15분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보쌈을 제공하는 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물론 한번 뒤집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죠. 혹시 무르는 거 아니야? 그 살코기가 막 부들부들 막 부서지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맛 없는데 1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정말로 1도.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믿으셔도 됩니다.
마지막으로 타이머가 울었으니 길고 긴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. 집게로 이렇게 잡기만 해도 굉장히 보들보들함이 느껴집니다. 이렇게 위용위용도 좀 하면서. 아, 너무 맛있어 보여. 이 보쌈 씨육수 이런 걸 계속 삶으면서 씨육수라 그러잖아요. 진짜 하지 마세요. 솔직히 한 번 더 삶고 두 번 더 삶고 괜찮아요. 근데 그 이상하면은 이거 썩은 거야. 더러워진다고요. 하지 마세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요거 그냥 깔끔하게 버리겠습니다. 물론 진짜로 이걸 원해서 쓰고 싶다 그럼 차라리 사골기스 같은 거 타가지고 물 더 붓고 뭐 돼지국밥 같은 걸 해드세요. 차라리.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, 두 덩어리의 보쌈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. 칼로 써는데 일단 썰 때 그 느낌부터가 벌써 너무 맛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. 비계와 고기의 층도 굉장히 적절하고 쫄깃쫄깃한 탄력도 느껴집니다. 첫 번째, 보관을 할 거야. 난 이거 오늘 다 못 먹어. 두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나 괜시히 먹을까? 나머지 한 덩어리 못 먹겠어 라고 한다면 이 한 덩어리는 재빨리 얼음물에다 확 집어 넣으세요. 이렇게 냅두면은 이 안에서 잔열로 해갖고 점점 더 익어서 뻑뻑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랩을 돌돌돌 말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 다음날 드시면 됩니다. 만약에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거면은 30초씩 끊어서 계속 돌리세요. 오버쿡이 안 되는 방법, 겉이 마르지 않고 속까지 촉촉해지는 방법, 그런 방법입니다. 아니면은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은 그 다음날 찜기에다가 썰어가지고 얹어서 쪄. 그러면은 그냥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요. 이건 다음번 보쌈 영상에서 해드리려는데 뭐 어차피 말 들을 사람 별로 없으니까 반덩어리는 그냥 먹고 반덩어리는 여기서 조금 더 독특하게 하고 싶다. 여기다 그냥 구워도 돼요. 아니면 기름이 많은 부위로 해서 이 위에 부분, 껍질이 원래 있었던 껍데기 까는 거지만 이 부분에 이런 토치를 갖다 끼우고 위에를 구워줍니다. 불 놓자마자 그냥 바로 시커멓게 구워줘. 쫙쫙 구워줍니다. 저는 좀 까맣게 구울 거예요. 와일드하게 아주. 옆부분도 한번 구워줘도 좋습니다. 살짝만 돼도 색깔이 막 그냥 확확 나요. 여러분이 보신 거와 똑같이 한 15초? 그 정도 구웠습니다.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좀 새카맣게 굽고 향도 좋고 이걸 얇게 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충 구우면은 굽나 안 굽나 똑같아요. 구울 거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워줘야 됩니다. 그래서 옆에까지 이렇게 살짝만, 요러면 또 다른 향기가 나요. 자, 확인해보죠. 한 덩어리는 이런 식으로 랩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랩핑을 하되 랩핑을 진짜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랩을 쌀 때 남는 부위가 좀 많다, 잘 안 쌓인 부위가 있다, 그럼 그 부분이 버쩍버쩍 마르고 맛이 없습니다. 진짜 맛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냉장실이나 아니면 진짜 나중에 먹을 거야 그럼 냉동실에다가 잘 보관하면 된다. 냉동실에 보관할 때 이렇게 하고 지퍼팩 같은 데 한 번 더 넣어서 완전 밀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번에 올라갔던 김장김치, 물론 저는 당일입니다. 겉절이랑 뭐 다름없는 거죠. 요 포기김치를 하나 준비하고 썰어보겠습니다. 보쌈은 가능하면 얇게 써세요. 한 3-4mm? 이렇게 클 경우에 3-4mm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우씨 잠깐 냄새, 아까 아부장이 넣었던 소금 때문에 간도 잘 맞아. 거기다 설탕의 단맛은 느껴지지 않습니다. 고기 잡내? 잡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와, 부드러움도 어느 정도로 부드럽냐면 지금 당장 내가 벤치로 이빨을 막 뽑고 싶다. 왜? 이빨이 없어도 씹힐 것 같거든. 뭔 얘기했었지? 고기를 굵게 썰으면은 특히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남성분들도 먹을 때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. 그리하여 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종이장처럼 1mm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3-4mm 정도가 제 생각엔 굉장히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내 칼 잘 들어. 엑스칼리버라니까 나름 막칼계의 엑스칼리버. 칼 가는 영상 있죠? 와, 근데 진짜 맛있네요. 와, 이렇게 잘 썰은 거를 원하시는 대로 칼로 툭툭툭툭툭툭 두드리면 벌어지잖아요, 이렇게. 근데 제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툭툭툭툭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얘네들이 다 벌어져. 간격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편하겠네. 때리면 때릴수록 이렇게 벌어지잖아요. 물론 많아 보일 수는 있어요. 엄청 많아 보여. 이거 때리면은 도마 하나 가득 채울 수도 있어. 근데 그러면은 보쌈 겉에가 다 금방 말라요. 두 번째, 온도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.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나가고 싶어. 그냥 썰자마자. 그래도 약간 모양새는 잡아줘야 되니까 툭툭툭툭툭툭 한 요정도? 서로의 틈 사이가 한 마찬가지로 3-4mm 요 정도로 요렇게 해주는 게 제 생각엔 굉장히 좋다. 그렇다면 그냥 김치그릇 여기다가 같이 담아주겠습니다. 첫 번째 줄. 두 번째, 구운 거. 색깔이 나는 맛있어 보이는데 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. 왜? 3-4mm 썰 거잖아요, 저희는.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썰었을 때 구운 부분은 겨우 요만큼이야. 여기는 아예 이렇게 된다고. 요만큼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운 맛 같은 걸 내려면, 구운 보쌈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를 바짝바짝 구워서 이렇게 얇은 부분, 요 조그만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세게 구워주는 게 좋죠. 와, 이거 진짜 이거 맛있겠다. 그래요. 자, 이렇게 됐으면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만 펼치겠다 이거예요, 제 얘기는. 그래야만 이게 온도가 식지 않고 겉에 마르는 게 거의 없다.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.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놓겠습니다.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보람은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맛인지 간단하게 맛만 보이고 물러가겠습니다.
자, 이렇게 담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맛만 보고 가겠습니다. 요거는 일부러 보쌈 무하고 꼬들이 오이예요. 얘는 아까 전에 겉절이 하려고 했을 때 남은 절여진 배추. 첫 번째 바로 된장이고 뭐이고 안 넣고 하얗게 너무너무 맛있게 삶은 바로 이 보쌈. 진짜 잘 삶아졌어요. 그냥 이것만 먹어볼게요. 근데 의아한 점은 쌍화탕의 향기는 굉장히 은은하게 느껴지네.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부드러움의 정도와 맛을 그냥 억지로라도 표현을 하자면 얼만큼 부드럽냐만 얘기하자면 그냥 이빨에 다 그냥 뽑아버리고 싶어. 이빨이 없어도 그냥 잇몸으로도 씹어갖고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움. 오, 그러셨어요? 뻑뻑함은 1도 없고 그렇다 그래갖고 살코기가 막 뻑뻑해 이런 거 전혀 없고 솔직히 훌륭합니다. 요거 겉에 구운 거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이만큼 구워져 있고 여기는 속은 당연히 하얘. 물론 카메라에서 좀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. 카메라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킥이야. 그러니까 세게 구워야 된다는 거죠. 하나 먹을게요. 갑니다. 부드러워. 너무 부드러워. 바삭바삭 까뭇까뭇하게 구운 거. 이 향기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. 과하지 않고.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맛있냐 물어보면 난 솔직히 모르겠어. 과연 굽는 노력이랑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가?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 허연기에 맛있긴 너무 맛있어.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굽는 이런 편법 필요한가? 편법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. 둘 다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서 드셔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한테는 방금 전에 담근 바로 이 김장김치 살짝 썰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솔직히 옵션이야. 필요 전혀 없는 거죠. 김치하고 보쌈하고. 야, 그동안 즐거웠습니다. 아씨 미친 거 아니야?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네. 둘이 같이 먹으니까 왜 김장하는 날 이 돼지고기 삶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 여기서 있을 거야. 부럽지? 여기 보고 있어라. 몰래 먹고 싶다 진짜로. 진짜 맛있네.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. 아씨 먹방도 하는데 마지막 한 개니까 하얀 거 하나, 보쌈 무 조금인가 이게? 꼬들꼬들한 오이, 그리고 다시 한번 구운 보쌈. 마지막 그냥 일반 시판용 아무런 쌈장 싸구려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그냥 얹어주세요. 이거는 이미 쌈장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. 이 절여진 배추에다가 요거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한 입에 쏙. 카메라 진짜 막 힘들어 있다. 이건 진짜다. 더 이상 오버하지 않고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봐. 이번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이 보쌈을 한 군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될 거라고 저는 100% 확신합니다. 더 말하면 뭐해?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갑니다.